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죠, 그죠? 네. 네, 저는 홍공TV의 홍공 쌤이고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한 엄마 채널에서 교육과 독서 각종 정보들을 나누고 있는 정미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네. 몇 달 전에 제가 채널에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처음 뵙죠.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저희가 좀 쿵짝이 좀 잘 맞으면서 네. 또 이렇게 여러 번 뵙고 제가 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돼서 너무 지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독서법이잖아요. 네. 그죠? 독서법인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네. 자료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을 네. 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고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가찬이십니다. 네. 그만큼 부담을 줘서 많은 것으로 뽑아내겠다라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흔한 엄마 채널에 이제 우리 정미진 대표님 네. 채널 또 이제 주소를 더보기란에 넣어놨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제 독서법 이야기 해볼 텐데 사실은 이제 독서법이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해력과 더불어서 이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궁금해하는 분도 많을 거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정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네. 순서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책 읽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책 많이 읽는 걸 이제 바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은 독서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은 사실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사실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직 또 상당히 또 많은 부모님들은 독서가 그래도 왜 이렇게 좋은지 네. 꼭 필요한지 아직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막연하게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좀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독서법을 얘기할 때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실천 가능한 독서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가능. 네, 사실은 독서가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기는 한데 진짜 왜 좋은지를 아는 분들이 아니면 손으로 저 독서 이렇게 좋잖아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딱 각인을 이제 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말씀하신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해력이 작년에 사실 많이 회자돼서 들어보셨을 텐데 독서 자체가 글을 읽는 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행위나 쓰는 행위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문해력 범주에 넣는데요.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어휘를 많이 보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월등해지기 때문에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문해력 자체의 이점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실 아이들의 학습에 좋은 무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의미도 있고 중요해서 이 관련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이 두 번째가 뇌가 좋아집니다. 뇌가 좋아진다고요? 네네. 근데 뇌가 좋아지는 것들을 어린 시절에 특히 미취학일 때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다음부터는 학습적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뇌에 대한 생각을 조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뒷전이 근데 되네요. 네. 뇌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평생으로도 중요한데 뇌는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이 850억 개에서 1,000억 개,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이거의 집합체인데 이 뉴런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시냅스가 있어요. 이 시냅스가 한 개에 또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시냅스가 전기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냅스가 연결들이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지 뇌의 기능들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미엘린화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전선에 피복이 입혀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전달 물질이 빠르게 탁탁탁 이동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뭔가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정보 처리 속도가. 네. 그래서 아이를 독서를 하면 2G로 하게 할 것이냐, 아이 뇌를 5G로 만들 것이냐, 이런 차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의 뇌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등의 뇌의 시기를 뇌의 결정적인 시기다라고도 불러요. 그 정도로 뇌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다. 그래서 뇌 발달에 좋은 것들이 사실 독서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예, 유산소 운동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자연환경에 간다든지, 아침을 먹는다 이런 부가적인 게 있지만
뇌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네. 세 번째는 그 사고력 있죠. 우리가 거의 모든 학습 활동이나 나중에 향후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뭐 문제 해결력, 사고력 그쵸.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어른 돼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판단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고력이 뛰어나집니다. 그 문제 해결력에 이제 기반이 되는 사고력, 이 사고력 중에서도 비판적인 사고력은 독서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증진이 되는데요. 독서가 단순하게 이 배경 지식을 굉장히 뭐 넓힌다 이런 거에 그치지는 않고 계속 읽다 보면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멍하면서 읽는 순간도 있지만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는 사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구조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이 되게 많으면 아이가 창의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소스가 하나도 없는데 창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걸 자체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력이 뛰어나지는데 신기하게 이게 세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세 가지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직접 그 책을 아이랑 함께 미취학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이제 뭐 채널 성향도 그렇고 제가 어린이 도서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권 정도 넘게 읽은 것 같고 진짜 리뷰도 보니까 네. 꾸준하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른 책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권을 읽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인 도서 같은 경우도 수백 권을 읽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상당히 똑똑해지고 있구나.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네, 문해력이 정말 성인인데도 좋아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서 나오는 알림이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 입시 정보라든지 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한테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성인의 뇌의 경우에도 뇌의 과소성 때문에 어른도 뇌도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쵸. 어른들한테도 좋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이걸 들으면서 네. 알겠어요. 독서 좋은지 알겠어요. 네. 하면서도 집에 또 애를 보면서 지금 또 막 속이 그렇죠. 터지는 네.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아이들 독서 습관 꼭 길러줘야 된다고 인정을 하실 텐데 요즘 애들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그렇죠. 또 휴대폰 뭐 접속만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기 너무 재미가 없다. 싫어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억지로 읽힐 수도 없고 네네. 사실 이런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되게 슬픈데 네.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나 뭐 이런 쇼츠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아이들 틱톡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거랑 책이 경쟁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이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빠르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고 막 이런 거랑 책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책이 굉장히 이제 폭이 넓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재밌는 책을 찾기는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쵸. 안 그래도 재미없어서 영상물로 가는데 아이한테 재미없는 책을 처음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이가 진짜 읽지 않겠죠. 더 멀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책을 하되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이요? 네. 네네. 책과 활동인데 책의 활동은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독후 활동이라고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학교에서 책을 읽고 독후 감상문을 써와 하면 독후 활동이 되는 건데 아이랑 책을 먼저 시작하기 전부터 독서 전 활동을 합니다. 책 제목부터 보면서 네. 이 책 제목 이렇게 생겼는데 너 이 그림 뭔 거 같아? 어떤 내용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독서 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 중 활동은 만약에 한국사를 공부했다 그러면 우리 역사 체험 현장 가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서 중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 독후 활동도 합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이 엄마의 노력,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사실 들어요. 그냥 책 주고 잘 읽었으면 좋겠지만 아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랑 같이 함께 하면서 엄마도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도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기대를 가지고 하면 좋고 또 하나는 아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아요. 그게 예전에 저희 때가 자랄 때 그 정도 좋은 책들이 없기도 했고 저희가 많이 접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책들 정말 보면 감동하고 제가 아이 책 보고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한 10개의 책 정도 부담을 줄여드려 볼게요. 한 10권의 책 진짜 재밌는 아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책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10권만 딱 하면 아이가 엄마 이 책은 나랑 엄마 울면서
같이 읽었던 책이잖아. 그리고 이 책은 엄마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해서 너덜너덜해지는 책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아이 책상에 이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공간에 아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책 이렇게 해주시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력이 생기면서 아이 책들이 생겨나는데 특히 저는 3, 4학년이 되게 중요한 독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게 잘 되려면 1, 2학년 때 그 부모님들이 글밥책을 막 빨리 읽히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2학년 때 창의력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예요. 그때 그림책, 우리가 그림책을 간과하기는 하는데 네. 그림책 수준도 높은 책이 많거든요. 그쵸. 글밥이 작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들과 함께 글밥책 조금 섞어가면서 재미있는 책으로 그리고 좀 감동적인 책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수상작 시리즈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은데 검증된 책, 고전과 그리고 뉴베리상, 칼데코상 이런 상들의 책들을 중심으로 좀 재미있는 책을 또 골라서 아이의 취미에 맞춰서 고르는 노력들을 많이 해가셔야 됩니다. 그럼 좀 재미가 확실히 들고 아이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되거든요. 재미있는 책이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재미있는 책을 잘 읽을 수도 있네 하면서 그 다음에 책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작은 성공을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딱 정말 보물처럼 생각한 10권 정도를 네. 초등 때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꼭지가 돼서 다 함께 좀 확장이 좀 되겠네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좀 실천 가능한 네. 그런 이제 방법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다독 욕심은 있을 거잖아요. 애가 좀 왕창 좀 많이 읽는 거. 네. 아이들이 이제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고 뭐 사실 배경 지식 쌓고 하면 이렇게 좋은데 네. 애들이 이제 애들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쵸.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다른 책 안 읽고 만약에 네. 계속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반복해서 읽거나 좀 편독을 하게 된다면 네. 이런 걸 이제 계속 스스로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서 좀 도움을 가이드를 가이드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 네. 하나인데요. 다독은 말 그대로 많이 읽는다는 거잖아요. 네. 많이 읽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너무 좋겠죠. 근데 그 많이라는 개념이 한 분야 책을 많이 읽으면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 그렇죠. 네, 다분야 책을 많이 읽으면 배경 지식이 확 확장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편독이라는 게 오해가 있는데 한쪽 분야를 아이가 편식하듯이 이렇게 읽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것만 평생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같은 책만 계속 과학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불안하죠, 엄청. 그렇죠. 네. 다른 책을 안 읽을까 봐. 근데 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과학 지식 안에도 관련된 예술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문학 관련 얘기가 나올 수도 이렇게 해서 반드시 다른 쪽으로 관심이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쨌든 확장이 그렇죠. 되는 확장되죠. 근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남들이 이거 안 믿는데 정말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답답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얘는 100번이나 읽을까? 근데 보니까 이 아이는 한 번 읽을 때 그림을 보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글자를 봤다가 그 다음 때는 자기가 중요한 것만 또 포인트를 뽑아서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이게 영화도 여러 번 보면 이제 보이는 포인트가 다르듯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재밌는 책을 찾은 거죠. 자기한테 딱 맞는. 그리고 났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예술에도 있고 과학으로도 이어지고 굉장히 다분야에 다 펼쳐져 있어요. 서양 세계사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한참 읽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가 재밌네. 그래서 한국사로도 이어지고 세계사로도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한국사 안에 내용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위대한 인물 책을 읽었어요. 뭐 장영실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과학도 궁금한 거예요. 그럼 관련된 과학 지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편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 편식은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편독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만은 않다. 아이가 책을 보고 있다면 근데 그 편독을 하면서 아이가 한 권을 여러 번 읽어도 그걸 다독 범주에 넣습니다. 다독 범주에? 네, 10번을 읽었으면 그 10권 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그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완전 편해졌어요. 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분명히 그것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 깊이 있게 이렇게 쭉 그 본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깊이가 굉장히 이렇게 깊어졌잖아요. 이 아이는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책을 보는 연습을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편독이 나쁘지만은 않다. 근데 다독을 원하는 건 우리가 책을 이제 많이 읽는 습관을 기르는 거잖아요. 네.
아이가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분야의 독서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저학년 때는 조금 괜찮고 그 뒤에는 왜냐면 교과목에서도 보면 3학년에 과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통사가 5학년 나오고 6학년 그쵸. 정치 경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가 인지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때는 그래도 분야를 확장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와, 이게 너무 지금 소름 끼치는 게 네. 사실 영어도 네. 원서 같은 거 읽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아이가 저학년 때 같은 것만 계속 읽는다. 네, 네. 편도간다. 이거 어떻게 되냐. 네. 리딩 레벨이 그 안에서 돌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계속 읽다 보면 어쨌든 애가 다각도로 좀 보게 되고 그쵸. 그다음에 또 학년도 애가 또 올라가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주제라든지 이런 거 넓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학년쯤 되면 비문학이랑 좀 섞이기도 네네. 하고 혹은 고학년쯤 됐을 때 부모님이 비문학 살짝 권해도 네. 애 입장에서는 좀 보고 부담이 좀 덜하고. 듣고 한 거니까 이제 확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책 선택에 네. 대해서는 저학년 때는 너무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가지고 계속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학년별 추천 도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쵸. 이게 또 학교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뭐 수록 도서라든지 연계 도서 목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뭐 제공해 주는데 이 책들만 사실은 합쳐도 이게 뭐 아이의 학교 생활이 네. 꽉 채워질 것 같을 네. 정도로 뭐 상당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새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 책들을 꼭 다 읽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어렵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천 도서도 굉장히 각 곳에서 나와요, 사실. 근데 추천 도서 중에서 뭐 권장 도서,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 학년별로 추천 도서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엔 도서관, 학교 도서관 너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거기나 아니면 동네 지역 도서관에 추천하는 거를 좀 중심으로 봐라. 그러면 좀 순수하게 접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 수록 도서가 국어 교과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수록 도서가 학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오. 리스트가. 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아이가 이제 교과서를 가져왔을 때 아니면 미리 이제 그 다음 학년 거를 준비할 때 보고 4학년은 이 정도 책을 읽는구나라는 거를 파악하기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교과 과정에 어떤 걸 배우느냐에 따라서 주제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수학 선행 많이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사실 아이가 수업 때 좀 잘 따라하고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럴 때 교과서 수록 도서를 그 겨울방학에 그 다음 해 거를 미리 한번 보고 가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교과서 수록 도서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일부 지문만을 수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풀 지문을 말하자면 보고 나면 아이가 맥락이 다 이해가 되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잘라서 얘기해도 전체 내용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근데 교과서 수록 도서로 다 좋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의 인지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교과 과정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 안에 주제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국어지만 국어 안에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아이가 뭔가 국어 내용이지만 과학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예술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쵸. 뭐 아니면 뮤지컬을 배울 때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주제들 중에서 아이가 좀 더 관심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너 이거 이런 쭉 있는데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도서관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걸 일단 먼저 한번 쭉 빌려요. 그 다음에 앉아서 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사요. 오. 저는 한 번에 다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교과서 수록 도서도 많거든요. 엄청 그쵸.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수년간 이제 6학년 때까지 올 때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다 읽어보고 느낀 점은 그 중에서 내가 소장하고 계속 읽었으면 하는 도서는 일부구나. 그래서 아이가 특히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도록 하면 또 독서에 흥미를 또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도서나 권장 도서, 교과서, 수록 도서 이런 것들은 약간 터부시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아이 좋아하는 책 읽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준점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아이가 조금 독서력이 좋은 아이는 조금 높은 레벨의 3학년이지만 4학년 교과서 수록 도서를 볼 수 있고 3학년이지만 조금 독서력이 부족하면 2학년 거부터 읽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으로 그냥 책을 고르긴 힘들잖아요. 그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기준으로 삼고 도서를 고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답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도 아마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대로 이 대표님 보내드리면 안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뒤에 도전 내용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편에 이어가지고 독서에 대한 얘기 계속 할 건데 또 이제 현실적인 또 질문이 더 있을 겁니다. 독서 시간은 그럼 과연 어떻게 확보하냐? 네. 뭐 학원도 다니고 많을 텐데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또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대표님이 또 추천하는 도서를 직접 또 오늘 뭐 한 알음 이제 가져오셨거든요. 네. 그걸 나중에 저희가 또 찍어가지고 이 편 뒤쪽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표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쭉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